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HD현대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이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HD현대 하면 어떻습니까? 현대중공업 그룹의 이제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제목인데요. 리포트인데요. 이제 갑자기 핫해진 사업 포트폴리오란 제목입니다. 국내 대기업 계열 로봇 회사의 성장과 선박 환경 규제 강화로 비상장 자회사인 HD현대 로보틱스와 HD현대 글로벌 서비스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최근 정제마진 강세로 정유 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개선되고 있다. 성장사로 구성된 조선기계업종 영업 환경도 양호하다는 평가이다. 이제 이 리포트 나왔을 때는 이런 거고요. 지금은 참고적으로 HD현대 하면은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이잖아요. 대부분의 이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조선업하고만 생각하십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이따 이제 기업 분석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HD현대의 매출액의 절반 이상은 조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현대오일뱅크에서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은 조선주로 보시는 것보다는 정유주에 좀 더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GS를 볼 때 GS를 어떻게 봅니까? GS를 원래는 지주사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뭐라고 보죠? 그건 이제 정유주라 보잖아요. 동사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대중공업 계열도 있고 하지만은 매출액의 50% 이상이 현대오일뱅크에서 나온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올라왔는데 올라왔던 배경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 관련돼 가지고 올라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HD현대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현대 로보틱스로 있기 때문에 비상장소 회사 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관련돼 가지고 로봇주로 올라왔는데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던 배경은 뭐죠?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얼마 안 두고 있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과 함께 더불어서 국제 유가가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관련돼 가지고 로봇주로 인식이 되면서 올라왔다가 물론 거기다가 이제 국제유가 올라간 것도 포함되는 거죠. 국제유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관련된 것도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이제 그 반대로 되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재료가 노출됐고 국제유가가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는 58,000원이 되겠고 2차 지지대는 56,000원이 됐습니다. 1차 지지대 58,000원, 2차 지지대 56,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65,500원 됐고 2차 저항대는 7만원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차 지지대는 58,000원, 2차 지지대는 56,000원, 1차 저항대는 65,500원, 2차 저항대는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 건 다들 아시죠? 그러면은 현재 국제유가 한번 상황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왜 HD현대한테 갑자기 두산 국제유가 현대 오일뱅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기업 분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자, 9월 28일 기준으로 WTI 기준입니다. 95달러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82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만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좀 상승했죠. 이렇게 상승한 이후로 주가 이렇게 WTI 떨어졌습니다. 요거 관련돼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관련돼 가지고 자, 보시면은 요즘 내려왔죠. 추가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올라갈 때하고 떨어질 때 다 마찬가지인데 올라갈 때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WTI 가격 상승한 거 그것 때문에 올라갔고 떨어질 때는 어쩌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재료 노출에 앞서서 미리 차익 실현한 거 그리고 WTI 가격이 떨어진 거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이게 두 가지로 올라갔고 떨어질 때 같이 두 가지로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HD 현대 수급동향 보시게 됐습니다. 자, 외국인 한 달 동안 36만 8천 주를 샀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이 팔고 있죠. 현재 외국인은 파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관 한 달 동안 63만 2천 주를 샀는데 지금 보시면은 샀다가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팔고 있고 기관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 어떻습니까?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죠.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고요. 투시는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금융하고 은행 같은 경우는 뭐 소폭 샀다 팔았다 하겠지만 크게 관심 없는 것 같고, 연기금은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대부분이 기관은 사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율 0.29% 상당히 낮죠.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익을 하고 먼저 상황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익을 상황 보시게 되면 최근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차익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한 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한 달 기준으로 현재는 어떻다? 약 한 15만 주 정도, 15만 주가 죄송합니다. 15,000주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증가 감소한 거 아니죠. 이 정도면. 이 때문에 최근에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공매도는 10% 이상이 중요하다 했죠. 하루, 이틀, 3일. 자, 그럼 어떻습니까? 대차익은 최근에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공매도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비율도 낮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다. 차익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밑에서 올라갈 때 이슈가 뭐였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WTI가 올라가면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똑같은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니까 어떻죠? 재료 노출 그리고 차익실 물량이 나오는 거고, 더불어서 WTI 가격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고 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재료가 이미 이제 소멸됐기 때문에 WTI 조금 더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물론 현대 오일뱅크라는 정유사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자, 관련돼가 조선주도 어떻습니까? 조선주들은 뭐를 움직이죠? 기름, 가스, 그것을 사가지고 이렇게 운반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배가 필요합니다, 배. 그래서 현재 이 HD 현대 관련돼 가지고는 WTI, 그러니까 국제유가 관련된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은 정몽준 회장이 36.33% 최대주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채임경 확인차를 보고 있는데, 최대주주가 이제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는 3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국민연금에서 7.46%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회사인지 아시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지주사라 보시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주,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포함한 정유주,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기계, 건설기계, 로봇 다 포함되어 있는 자회사들의 지주사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실적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매출액이 60조 8천억에서 올해 62조 7천억 소폭 증가하죠. 내년에도 66조 4천억까지 괜찮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조 3,800억 원대에서 올해 2조 5천억 원대를 좀 감소를 하죠. 그리고 내년에는 3조 7천억 다시 회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떨어졌던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제 마진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오일뱅크에서 매출액이 절반 이상인 이 동사의 매출액이 절반 이상이 현대 오일뱅크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조 2천억 원대에서 올해 1조 2천억까지 감소하고 내년에 2조 2천억까지 다시 회복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1분기 지나갔죠.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2천억 원에서 올해 4,700억으로 어닝 쇼크 났습니다. 주가가 많이 이렇게 휘청휘청 됐다는 거죠.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원대에서 올해 7,300억 역시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4분기에 드디어 작년에 2,700원대에서 올해 6,700원까지 좋다는 거죠. 그럼 어떻죠? 주주분이시라면은 자, 3분기 실적 발표를 조금 회피하십시오.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일단은 조금 정리를 해 두셨다가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작년보다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네. 작년보다 대략적으로 30%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역성장했다. 그런 리포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릴 겁니다. 그러면 흘러내린 상태에서 조금 진정되면은 다시 들어가십시오. 왜? 4분기에는 작년 2,700억 대비 올해 6,700억이기 때문에 거의 더블 이상이 되는 거죠. 2,700억 곱하기 2하면 어떻죠? 5,400억이거든요. 거의 한 성장률 보면 150% 정도가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닝 서프라이즈 됩니다. 그럼 어떻죠? 그때 이제 3분기 실적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서 밑에서 잡으셨다가 조금 이제 바로 잡지 마시고 실적 발표가 나서 조금 떨어지고 약간 이제 출렁출렁 되면은 진정된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접근하실 분도 그렇고 기존의 주주분들도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168%, 다소 높지만은 유보율이 9,693%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긴 하지만은 유보율도 상당히 높거든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5.65%입니다. 일반 제조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16,196원, BPS는 11만 9,207원이 냈습니다. 자, 16,000원 기준으로 한번 밸류에이션 보겠습니다. 16,000원 기준으로는 PER 어떻죠? 16,000원. PER 한 4배, 4배 반 정도 되겠습니다. 4배 반. 그러면은 이게 싸냐, 비싸냐? 싸냐 비싸냐. 그래 보시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건 일반 제조업 수준입니다. 그럼 적정 주가는 얼마냐? PER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사는 사업회사가 아니죠. 지주사죠.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 수준은 지주사들은 PER 5배에서 한 8배 수준이 적정합니다. 그럼 어떻죠? 현재 주가는 PER 한 4.5배이기 때문에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PER 8배 계산하면 얼마냐? 그러면 1,600원 곱하기 8배 하면 되죠. 그러면 68은 48, 12,800원 정도. 12만 8천원 되겠네요. 12만 8천원 정도 좀 적정한 수준이다. 넉넉하게 봐도 12만 8천원이고, 대략적으로 한 10만원 내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업 개요로 들어가서, 자,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사는 HD, 현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조선주로 인식하실 겁니다. 하지만은 동사의 매출액의 56.36%가 정유에서 나옵니다. 이 정유가 어디죠? 현대오일뱅크가 되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이 동사의 매출액의 56.36%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해양에서 24%, 건설기계에서 13%,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오일뱅크에서 매출액이 56% 나오고 조선해양,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현대중공업 계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 다음에 현대삼호중공업, 이쪽 조선 쪽에서 매출액이 한 24% 나오고, 건설기계, HD 현대건설기계 있잖아요.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 이쪽에서 대략적으로 13.95% 매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쭉쭉쭉 내려서 최근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상장된 이후로는 유상증 한 개가 없습니다. 유상증 할 가능성도 다소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자, 현대오일뱅크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오일뱅크의 지분은 73.85%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벌서비스,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앤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조선주죠. 그리고 현대제뉴인, 현대로보틱스, 상당히 많습니다.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오일뱅크,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케미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HD 현대인프라코어. 그러니까 예전에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했죠. 그래서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되어 있고요.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사이트솔루션, 기타 등등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있죠. 나머지 관련된 자회사 상당히 많습니다. 쭉쭉 내리면은 상당히 많죠. 관련된 자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많네요.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 오늘 종가 61,100원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링하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 영업이익이 24.7% 감소할 거 예상되지만은 23년 대비 24년 내년도에는 다시 회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자, 국제유가 하락에 정유주가 약세를 보였다. 이런 내용도 있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로 해가 주가가 올라갔는데 재료 노출이 됐죠. 그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도 같이 겹쳐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인 RSI는 38.2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인 머니플로 인덱스는 26.5이기 때문에 과열관까지는 8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차트 추세인 RSI는 언제 사라? 30 부근에 사서 70 부근에 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RSI는 38.2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현재 사야 될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급 추세는 얼마에 살아있죠? 20 부근에 사서 80 부근에 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쩌죠? 현재 수급 추세의 머니플로 인덱스는 26.5, 자 20 부근이 되겠죠? 80 부근에 파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추세로나 수급 추세로나 현재는 저점에서 잡아야 될 위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같은 경우는 72,000원, 하단은 60,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항대는 65,500원, 지지대는 5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 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하고 지지대는 추수기에 주간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HD 현대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